2024년 한 해 동안요,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요, 국세청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루에 자영업자 얼마나 많이 폐업할까요? 단 하루에 2,700명 정도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15분 정도 요 시간에도 30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저도 예전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 또 남은 돈으로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얼마 안 가서 또 접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때 가장 저에게 위험했던 건 조급함이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요. 50대 이상인 분들, 또 퇴직 후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을 약간 재구성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김용호 씨, 55세입니다. 30년 동안 다닌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아내, 그리고 대학생 아들이 있었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그 아파트에 담보대출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분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알아봤어요. 이력서를 20곳도 넘게 보냈습니다. 보낼 때 처음에는 그래도 3-4곳 이상에서는 연락 오겠지 라고 했는데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55세 사무직 부장 출신, 써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갈 때쯤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야, 프랜차이즈 치킨집 해봐. 본사에서 월 매출 4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네. 김용호 씨, 통장에 남은 돈과 퇴직금을 합친 돈 2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1억 5천만 원을 치킨 프랜차이즈에 투자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보증금, 주방기기, 이제 집 빼고 남은 돈은 6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분 창업하고 나서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나왔어요. 2,800만 원. 그런데요, 임대료, 대출이자, 재료비, 임차료, 배달 수수료 다 빼고 나니까 남은 돈은 약 120만 원. 그리고요, 이건 정말 다행이야. 좋을 때고 어떤 달은 벌기는커녕 적자인 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30년간 건축자재 영업을 한 사람이 난생 처음 이런 치킨집을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6개월 만에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 전부 다 날리겠구나. 이분이 결단했어요.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폐업을 알아봤는데 폐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원상복구 비용, 그러니까 가게를 빌리기 전으로 되돌리는 상태, 그리고 위약금, 또 대출 상환, 폐업 비용 다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폐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문을 열어도 적자, 문을 닫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분, 자,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 자영업자가 힘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요, 경기가 좋아져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님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28개 시군구 중에서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무려 130곳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청년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면 동네 가게 손님이 줄어듭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 일자리 더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떠납니다.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 하고 계신 분들은요, 10년 전보다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소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두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요, 온라인 비중이 무려 56%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10개 중 6개를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호 씨 기억나시죠? 이분의 매출에서 무려 70% 이상이 배달입니다. 온라인 앱에서 주문이 일어났죠.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었는데도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3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3번째 이유는요, 자, 매출은 그대로거나 줄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5년 사이에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포장비, 광고비 합치면요, 매출의 2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빼면요, 사장님 손에 남는 건 한 그릇당 2-3천 원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인구 감소, 소비의 이동, 온라인으로의 이동, 그리고 비용의 폭발,
이 구조는요, 경기가 좋아져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뭘 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업이 무너졌을 때 이제 뭘 해야 하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요, 살아남는 건 새로운 걸 시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걸 다시 본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사업이 무너진 뒤 막노동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체력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요. 젊어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돈에는요, 천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한 게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TV가 된 겁니다. 자,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서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요, 아직 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업종을 실제로 6개월 이상 체험해 보셨나요? 업종에 대한 경험 없이 창업한 경우 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죠. 경험이 없으면 메뉴 구성부터 재료 발주 또 직원 관리까지 모든 걸 실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수업료가 곧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아무 경험 없이 뛰어들었다가 바닥을 몇 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퇴직금을 넣기 전에 먼저 그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해보십시오.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업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이게 싫으면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갖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 금융자산, 부동산 말고 그 금융자산의 30% 이하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2억이면 30% 이하면 얼마죠? 6천만 원까지만. 1억이면 3천만 원까지만.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만. 이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은요, 부부 노후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이걸 한 번에 창업에 넣게 되면요, 실패했을 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수입 없이 1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가게를 열면요,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은요 적자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그 6개월 또 1년 동안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가게도 적자고 별도 생활비도 없으면 많은 분들이 또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빚이 더 커져갑니다. 아까 김영호 씨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말 자영업자 평균 대출이요,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엄청 많죠. 여기에 대출이자 내야 되고 가게도 적자면 생활비도 없으면 정말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정보 공개서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으로 공개하는 일종의 사업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평균 매출, 폐업률, 영업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회 때 월 4천만 원, 5천만 원 이라고 말하면요, 그건 잘 되는 매장 기준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보면요, 평균 매출이 훨씬 낮다는 거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돈을 은행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억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월 한 4, 5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이것만으로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원금을 지키면서 50만 원을 받으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원금을 태우면서 적자를 보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시작하려는 분 말고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가게가 힘든 경우, 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사업을 할 때 적자를 볼 때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림길에 서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죠. 통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봅니다. 또 들어오는 거 없나. 그렇지만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를 알려줬으면 제가 좀 덜 아팠을 겁니다. 그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영업자분들 매달 진짜 내 소득, 그러니까 비용 다 제하고 세금 다 제하고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 빼고 여러분의 손에 남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사장님 본인의 노동시간도 함께 계산해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 남는다면 시급으로 치면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다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업을 결정했을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접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듭니다. 원상 복구 비용, 위약금, 대출 상황,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당장 접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접으면 얼마가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더 나빠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533-0100번에 전화하시면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컨설팅과 또 재취업 기회 모두 무료니까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옥 씨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은요, 가게를 접었습니다. 폐업 비용이 5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남은 퇴직금 6천만 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간 쌓은 그 건축자재 지식으로요, 중소기업 구매, 컨설팅, 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6개월부터 조금씩 수입이 좋아지면서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월 2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용호 씨가 한 가장 현명한 선택, 치킨집을 연 게 아니라 치킨집을 접은 겁니다. 경험 없는 업종에 퇴직금을 넣는 대신 30년 경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틀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경험이 또 지식이 별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AI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쌓아온 그런 작은 지식도 경험도요, 유튜브 콘텐츠로 바꿔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실 줄 아시잖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초 사용법 배우는데 한 주 정도면 익힐 수 있고요. 나머지는 AI 도움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 방법 저희 회사 촬영 편집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근 팀장이 알려드립니다. 자, 이동근 팀장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청자들과 같은 50대 60대 분들 수익을 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료 라이브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50대를 위한 3개월 안에 월 100번은 AI 유튜버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관련 내용 볼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내 퇴직금 지키면서 위험 없이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나서 해야 될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분이면 됩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 들어가 보십시오.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의 정보 공개서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될 겁니다. 퇴직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30% 이하인지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1년 버틸 생활비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예상 수령액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1533-0100번에 전화하시면요, 무료 창업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이시라면요, 희망 리턴 패키지 통해서 업종 전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2가지만 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업 100만 시대입니다. 한 해에 100만.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도 대부분의 골목 상권 예전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지키는 것이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날리니 그 돈 지키면서 내 경험을 살릴 방향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영업, 관리, 기술, 댓글로 한 줄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퇴직 후 방향을 찾는데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퇴직 후에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서 내 돈 쓰지 않고 안전하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경험 없는 큰 도전보다 경험 있는 작은 시작이 10배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